유하!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타로 마스터 노타입니다. 오늘부터 타로 심리 상담사 1급 과정 1강부터 34강까지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건데요. 1강부터 2강까지는 이론 위주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타로 카드를 살펴보며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타로 심리상담사 입문과정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영상 끝부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타로 심리상담사 1급 과정 1강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타로는 무슨 학문이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명학은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는데요. 동양의 운명학엔 사주학, 관상학, 풍수학이 있다면 서양의 운명학엔 별자리로 운명을 알아보는 점성술과 일종의 점학으로서 뽑은 카드의 그림으로 운명을 점치는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로는 분명 운명학입니다. 타로 카드 새롭게 도전하시는 전하 여러분, 우리는 멋진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화이팅! 그럼 본격적으로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 타로 카드는 다양한 그림이 그려진 78장의 카드를 뽑아가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점입니다. 타로 카드는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덱이라고 하고, 이 타로 덱은 22장의 메이저 카드와 56장의 마이너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라고 하는데, 메이저 카드는 아주 큰 틀을 의미하고 마이너는 그 큰 틀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십니다. 이 카드들은 카드 한 벌 가운데 22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숫자로는 0에서 21번까지, 바보 카드에서 3개 카드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카드는 지팡이, 컵, 동전, 검의 4종류로 나뉘고 궁정 카드, 코트 카드라고 하고요. 소년, 기사, 여왕, 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로 카드의 유래. 타로 카드의 유래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타로 카드 상징체계의 기원에 대한 연구로 인해서 나온 것으로, 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현재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타로 카드의 해석과 상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설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이집트 기원설. 고대 이집트와 인도에서 쓰던 점술용 힌트 카드가 변해서 현재의 타로 카드로 되었다는 설인데요. 12세기 때 이 카드가 십자군 전쟁 때 유럽으로 전파되어 타로 카드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19세기 때 유대 기원설과 함께 타로의 가장 큰 기둥이 된 설이기도 한데, 타로 카드에 나타나는 달이나 스핑크스, 은둔자에 대한 기원이 여기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 기원설. 인도의 차트랑카라는 놀이에서 기원했다는 설입니다. 차트랑카라는 놀이는 계급과 사원수를 가지고 있는 장기판 같은 놀이인데요. 여기에서 장기와 타로가 유래했다는 이론인데, 그 증거로 사원소 개념의 지팡이, 컵, 동전, 검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대 기원설.
현대 타로 카드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원설이 바로 이 유대 기원설인데요. 메이저 카드가 22장 구조로 이루어진 구조 체계는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히브리어와 신성한 카발라의 나무에서 왔다는 설이에요. 고대 타로 카드는 히브리어와 히라버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타로 카드가 되었다는 것으로서 현대 타로 카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 체계인 카발라의 나무가 바로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슬람 수피교도설. 이 설은 이슬람 수피교도가 만들어 신성한 숫자인 13에 자기 자신을 더한 14라는 숫자로 마이너 카드가 생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국 기원설이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는 케오마파오라는 32개의 나무로 만들어진 서양 체스식의 점을 보는 도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타로카드의 기원이라는 설입니다. 중국은 유럽보다 700년이나 앞서서 발명된 인쇄 기술로 종이와 함께 그 문명을 글과 그림을 통해 세계에 널리 보급시켰다고 합니다. 그 밖에 기원설이 있습니다. 1200년경에 모로코시에 있던 마법사들의 전설입니다. 세상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의 학자들은 고대의 가르침들이 후대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느꼈나 봐요. 그들의 지식은 점점 탄압을 받았고 결국엔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처할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로 카드를 만들어 글자가 없는 그림들로 글과 문화를 초월하여 그들의 지식을 후세에 남기게 했다는 설입니다. 다음은 타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로 등장하는 타로. 역사 속에 최초로 등장한 타로는 1392년 자크멘 그랭고노라는 화가가 프랑스 샤를 6세를 위해서 만든 3가지의 카드입니다. 대부분 유실이 되었고 현재는 17장만이 남아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서에 의하면 실제 타로 카드를 사용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1329년에도 독일에 타로가 있었다는 기록들이 발견되고 1379년 미국과 이탈리아 교회가 위험하다고 이단적이라는 이유로 타로를 금지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요. 따라서 1300년대 초기에 이미 유럽에 타로 카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형태로 가장 오래된 카드. 가장 오래된 카드는 이탈리아의 보니파시오 벤보와 다른 몇 명의 화가들이 그린 비스콘티 카드입니다. 비스콘티 가문의 밀라노 공작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카드는 일일이 손으로 그린 것이고요. 서양에서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타로를 갖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그려야만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타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귀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황금 새벽회의 등장. 오늘날 타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황금 새벽회입니다. 1888년 영국 런던에서 창설되었고요. 황금 새벽회는 표면적으로 도웨이트 타로나 나토트 타로 등 타로의 정통적인 이미지를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로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카발라 점성학을 연기하여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네 번째, 라이더 웨이트의 등장. 황금 새벽회가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은 웨이트의 라이더 웨이트 타로가 발행되면서부터인데요. 이전의 마이너들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웨이트가 감독하고 스미스가 디자인한 라이더 웨이트 타로는 마이너 카드들도 메이저 카드처럼 이미지로 상징을 보여주는 최초의 타로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 만들어진 타로들은 모던 타로라고 분류한다고 합니다. 타로 카드의 정확성. 타로 카드와 정확성은 무의식 그리고 믿음과의 연관관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고요. 다시 말해서 전 인류는 무의식이라는 끈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우주와 개개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끈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타로 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큰 사고가 있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경우 그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꿈에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는 더욱 깊은 왕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이 실려 있는 말을 뱉음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타로 리딩을 할 때 질문자에게 너무 직선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좋다고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읽어준다는 생각보다는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카운슬링을 해준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타로 리딩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타로 카드 리딩을 하기 전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타로 리딩을 위한 마음가짐. 타로 리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우선 질문자와 리딩을 하는 사람 모두 아주 진지한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타로 리딩에 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산만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타로 리딩을 위한 장소. 산만하지 않고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용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히 산만해지기 마련인데요. 조금 어둡고 조용한 장소라면 최적의 장소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타로 카드 리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하도록 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합니다.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와 동화되어야 점사가 잘 나옵니다. 자신의 점을 볼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배열법은 자신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의 카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3강부터 카드 공부할 때 아마 알게 될 거니까요. 그냥 한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타로 카드의 기본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와 시커. 리더란 타로 카드를 읽어주는, 타로 점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커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타로 카드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커보다는 질문자 또는 내담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타로 덱. 덱이란 카드 한 벌이란 뜻입니다. 타로 카드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22장, 마이너 56장, 총 7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르카나. 먼저 단어의 뜻을 보면 비밀, 신비한 것들이란 뜻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아르카나는 고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마법의 도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타로 카드의 낱장을 아르카나라고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번엔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카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0번부터 21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22장의 카드.
마이너 아르카나, 마이너 카드 총 78장에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을 뺀 나머지 카드로서 완즈, 컵스, 스워즈, 펜타클의 4개의 수트로 이루어진 카드. 메이저의 뜻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세부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트, 완드, 컵, 스워드, 펜타클로 이루어져 있고 마이너 카드를 구성합니다. 다음 코트, 궁전 카드, 킹, 퀸, 그리고 나이트와 페이지 혹은 프린스와 프린세스로 이루어진 16장의 카드를 말합니다. 그 밖에도 카드 섞기를 셔플이라고 하고 섞은 카드를 나누는 것을 커트라고 합니다. 나눈 카드를 펼치는 것을 스프레드라고 하고 카드에 드러난 것을 해석하는 것을 리딩이라고 합니다. 자, 1강 수업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로 카드란 무엇인가? 두 번째, 타로 카드의 유래. 세 번째, 타로 카드의 역사를 알아보았고요. 네 번째, 타로 카드의 정확성. 다섯 번째, 타로 카드 리딩을 하기 전. 여섯 번째, 타로 카드 리딩 방법.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타로 카드 기본 용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1강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2강에는 타로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를 공부할 거고요. 3강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카드 공부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빠!